다음은 신경계에 의한 운동과 자세의 조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뇌에 의한 자세 운동의 조절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운동 신경을 어퍼 모터 뉴런, 상위 운동 신경과 그리고 로어 모터 뉴런, 즉 CNS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상위 모터 운동 신경이라고 얘기하고, 말초에 있는 PNS에 있는 것을 우리가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어 모터 뉴런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로 운동을 조절해주는 골격근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운동신경을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운동을 조절해 줄 때 운동을 조절하기 전에 근육의 길이를 감지해 주는 수용체, 그리고 이러한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조절해 주게 되죠. 그리고 어퍼 모터 뉴런, 상위 운동 신경계에는 대뇌에 의한 추체계와 추체 외로계, 그리고 손해에 의한 어떤 운동의 조절, 아니면 운동을 수정해주고 아니면 운동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셀러벨름의 역할이고, 추체계는 우리들의 의도된 운동,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 추체 외계 같은 경우는 불수의 운동, 본능적인 운동,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추체 외계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반사, 특히 신경계에 있어서 우리가 임상 진단 수단으로 많이 쓰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것이 슬개건 반사, 그죠? 무릎을 탁 치니까 의사를 발로 뻥 차더라. 이게 슬개 반사잖아요. 슬개건. 그래서 동물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반사를 통해서 어떤 CNS의 신경계의 어떠한 질환의 진단의 수단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기초 후반부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에 의한 운동의 자세와 조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에서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학습이나 혹은 기억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경과학에서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물, 축산에서는 신경에 의한 그러한 자세와 운동의 조절, 즉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뇌의 신경계 어떤 질환을 우리가 이제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수의학에서는 브레인에 의한 그러한 자세나 운동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추신경계는 흔히 CNS는 브레인과 그리고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뇌가 있고 또 소뇌가 있고, 대뇌에도 셀레브럴 코텍스 혹은 셀레브럴 헤미스피어, 대뇌 반구, 그리고 중간에 있는 디엔세팔론이라는 셀라머스와 하이포셀라무스가 있고, 그리고 브레인 스템이라는 그런 세 부분, 미드브레인, 폰즈, 메둘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브레인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쭉 뻗어 있는 그러한 스파이널 코드, 척수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CNS는 해부학적으로 6개의 그러한 리전,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뒤쪽에,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밑에 쪽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죠. 그래서 이런 스파이널 코드, 척수를 통해서 우리 말초에 있는 신경계의 어떠한 감각 정보를 CNS로 보내주는 어떤 통로 역할, 혹은 브레인의 뇌에 의한 CNS에 의한 어떠한 명령을 말초에 전달해주는 이제 어떤 운동신경의 그러한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신경과 그리고 감각신경이 각각 다른 부위, 즉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널 코드의 위쪽, 밑에 쪽이죠, 참. 벤트럴 파트로 이제 가게 되고,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도살 쪽, 등 쪽을 통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 들어와서 이제 CNS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밑에 쪽에 있는 것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브레인 쪽 시작되는 부위가 메듈라, 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수에는 많은 그러한 반사,
조절 중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약간 배불뚝이처럼 나와 있는 요 부위를 우리가 폰즈, 밑에가 이제 그 메둘라고, 그리고 폰즈가 있고, 여기에도 호흡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추가 있죠. 연수에는 뭐 호흡 조절 중추도 있고, 혹은 뭐 혈압 조절 중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메듈라에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미드브레인, 중뇌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뭐 시각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그 신경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쪽을 통해서 이제 신경 전달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메듈라 폰즈 미드브레인을 우리가 브레인 스템,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간은 어떤 중추적인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위를 이제 브레인 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뇌간. 그래서 이 브레인, CNS, 특히 이제 대뇌와 소뇌의 대뇌의 가장 중추적인 간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뇌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위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이제 디엔세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디엔세팔론은 뇌간,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서 셀레브럴 헤미스피어, 대뇌 폐질과 브레인스템 사이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디엔세팔론, 간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뇌에는 위쪽에 셀라무스, 시상이 있고, 밑에 쪽에 하이퍼셀라무스가 있죠. 그래서 이 하이퍼셀라무스는 시상하부라고 해서 내분비와 관련이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신경핵들이 이 부위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퍼셀라무스와 셀라무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가는 그러한 그 신경세포, 축삭들의 어떤 릴레이 스테이션,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 디엔세팔론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셀레브럴 헤미스피어, 혹은 뭐 셀레브럴 코텍스, 그래서 대뇌 반구 혹은 대뇌 피질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거를 텔렌세팔론, 종뇌, 끝종, 끝 말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6개의 부위를 나눴는데, 계통 발생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새로운 것은 위쪽, 브레인, 셀레브럴 코텍스, 디엔세팔론, 요것이 이제 가장 계통 발생 새로운 것이고, 가장 오래된 것은 스파이널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통 발생학적으로 혹은 이러한 분화된 정도가 각각 다른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6 어너토믹 리전 같은 경우는 하이어키컬 오가네이제이션,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그 운동이 조절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떠한 그러한 그 계통 아니면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CNS의 꼬리 쪽 코덜 파트로 갈수록 심플러 무브먼트, 단순한 운동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 발생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들, 이러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운동이 매개되는 것, 그리고 브레인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브레인 스템에서 어떤 운동을 조절하는 것, 혹은 디엔세팔론을 통해서 운동을 조절하는 것, 아니면 텔렌세팔론, 셀레브럴 코텍스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운동의 어떠한 등급이 정해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CNS의 코달 파트, 스파이널 코드 쪽에 가까울수록 단순한 운동을 조절을 하게 되고, 이 로스터럴 파트, 즉 종뇌 쪽에 근접할수록 컴플렉스, 복잡하고 스케일드, 어떤 학습에 의해서 세련된 패턴의 운동을 조절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그 계통 발생학적인 그러한 그 순서에 의해서도 운동의 어떠한 질의 조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떠한 그러한 그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조절할 때 흔히 그 모터 뉴런, 아니면 뭐 이페런트 뉴런이죠. 운동 신경을 흔히 얘기할 때 이러한 그 CNS에 존재하는 운동신경을 어퍼 모터 뉴런이라고 그래요. 상위 운동신경. 그리고 말초에 있는 것을 PNS, 말초신경계에 있는 것을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해요. 하위 운동신경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퍼 모터 뉴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당히 세련된 운동, 그리고 또 복잡한 운동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 운동 신경도 또 우리가 세 개의 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피라미달 시스템,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 셀러벨룸.
그래서 피라미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체계라고 얘기하고,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 같은 주체 외계예요. 그리고 셀러벨럼 같은 경우는 이 손에 의한 운동 조절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운동의 어떠한 그러한 그 성향에 있어서 각각 다른데 우리가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위 운동 신경, 즉 주체계, 주체 외록계, 그리고 손에 의한 운동의 조절 외에도 말초 신경계에 있는 운동 신경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 모터 뉴런. 그래서 이 알파 모터 뉴런이라는 것은 우리 특히 이제 어떤 운동을 조절할 때 이제 골격근에 있는 근육을 조절해 주게 되는데, 골격근에도 우리가 그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익스트라 퓨전 머슬,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방추박 근육세포, 그리고 이러한 그 방추박 근육세포 중간중간에 어떠한 근육의 수축성 단백질은 별로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근육의 어떠한 길이를 감지하는 수용체가 존재하는 그 근육을 우리가 방추 속 근육세포, 우리가 인트라퓨전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파 모터 뉴런 같은 경우는 이런 익스트라퓨전 머슬 파이버를 이노베이션, 신경 지배하는 것이 알파 모터 뉴런이고, 감마 모터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퓨전 머슬이 이렇게 있는데, 인트라퓨전 머슬은 중간에는 수축성 단백질이 없고, 어떠한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는 머슬 스파인들, 근방추사 수용체가 있고, 끝단에만 수축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 부위를 지배하는 것이 감마 모터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모터 뉴런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 퓨전 머슬 파이버, 수축성 단백질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그러한 익스트라 퓨전 머슬 파이버를 이노베이션, 신경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알파 모터 뉴런이고, 감마 모터 뉴런은 인트라 퓨전 머슬 파이버의 양단, 여기는 이제 텐던이 있고 거기에 수축성 단백질이 양 끝단에 폴라 리전에 있는데, 이 부위를 지배하는 것이 알파 모터 뉴런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말초신경계에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어퍼 모터 뉴런, 즉 어퍼 모터 뉴런은 뭐예요? 이 브레인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신경계인데, 피라미달 시스템, 주체계죠. 이러한 주체계는 학습에 의한 세련된, 그리고 수의적인 운동, 볼런터리 무브먼트, 나의 의도된 운동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고, 뭐 뛰고 싶어서 뛰고, 걷고 싶어서 걷는 그러한 운동을 조절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세련됐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외줄타기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거에 비해서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플렉서 머슬, 굴근, 구핀근, 이러한 근육에 신경 지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피라미달, 주체계.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 외로계인데, 이 주체 외로계는 스파이널 코드의 프록시멀, 바로 척수, 이 스파이널 코드에 인접한 부위에 신경 지배를 하고 있으며, 항중력, 어떤 중력에 반하는 어떤 자세, 우리가 어떤 자기의 의도된 인볼런터리 운동, 불수의 운동이에요. 이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죠. 그리고 postural extensor muscle tone, 즉 대부분이 이러한 신경들은 어디에? 그 스파이널 코드에 근접해 있으며, 주로 근육은 익스텐서 머슬, 이건 표짐근 혹은 신근이라, 그런 신근의 어떠한 그러한 그 근육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어떤 비학습적인, 그리고 인볼런터리, 불수의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체 외로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주체계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주체 외로계를 하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NS에 있는 그러한 그 운동 그 조절하는 그러한 그 신경이 어디에 있냐면 셀러벨럼에 있어요. 소뇌죠. 그래서 이러한 소뇌에 의한 운동의 조절은 그 코디네이트 무브먼트, 운동을 조절해주고, 혹은 어저스트먼트, 어떠한 그러한 그 감각, 이러한 운동을
그래서 이러한 그 손해는 운동을 이제 조절해주고 아니면 운동의 그러한 것은 이제 수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그 손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에 대한 운동도 뒷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의한 그 자세와 운동의 조절에서 그 상의 운동신경은 그 주체계와 주체 외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주체계와 주체 외로계는 그 해부학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먼저 주체계는 우리가 어떤 의도된 운동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세련된 운동을 조절을 하게 되고 또 신경 지배가 골격근 그리고 특히 스파이널 코드 척수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디스털 그리고 근육에 있어서도 플렉서 머슬 구핀근의 근육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피라미달 주체계는 두 개의 주요한 그러한 그 신경 섬유로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피질 척수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코티코 벌버 트랙. 그래서 이 벌버라는 것은 그 연수의 그 예전 오래된 버전의 그 이름이 그 벌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질 연수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신경로를 얘기할 때 코텍스와 스파이널의 합성어죠. 그리고 여기는 코티코와 벌바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 시작하는 부위, 그 시작하는 부위와 종지하는 부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에요. 그래서 이 피질 척수로는 코텍스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널랄랄라 와가지고 스파이널 코드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에 벤트럴 혼을 나와서 이 알파 모터 뉴런이나 감마 모터 뉴런이라는 하위 운동 신경을 하위 운동 근육을 이너베이션 신경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피라미달 시스템 주체계라는 것은 이 신경로 그 엑손이 내려갈 때 꼭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피라미드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죠. 물론 뭐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그 물리적인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우리 생체 안에는 그 연수 부위에 요 부위에 보면 연수의 복측 요게 이제 위에 도살 쪽 요게 이제 벤트랄 쪽이잖아요. 그래서 등 쪽 요거 이제 배 이렇게 밑에 복측 그래서 그 부위에 보게 되면 피라미드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런 생긴 요 부위 근데 어디에 있어요? 요게 보게 되면 요게 메듈라예요. 메듈라 부위 메듈라 위에 뭐가 있어요? 폰즈가 있죠. 폰즈가 있고 위에 미드브레인 요게 이제 브레인 스템인데 브레인 스템의 맨 밑에 부위 바로 밑에 스파이널 코드로 이어지죠. 그 위에 복측 밑에 쪽에 있는 이 피라미드 그래서 이 피라미드라는 것은 메듈라의 벤트럴 서피스에 있고 여기에는 많은 모터 뉴런 운동신경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기 때문에 이걸 크로스 섹션 하게 되면 꼭 피라미드처럼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그러한 그 신경로들이 옆으로 이제 비껴져 있겠죠. 그러니까 신경로가 많이 이렇게 다발을 이룬 것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크로스 섹션을 하게 되니까 피라미드 형태의 신경세포 축삭이 줄을 이어서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메듈라에 있어요. 그 메듈라, 피라미드. 그러니까 요 부위가 연수, 메듈라죠. 메듈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브럴 코텍스의 특정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디엔세팔론을 지나서 브레인스템의 어느 부위? 메듈라 부위. 그래서 메듈라 부위에서 약 90% 정도는 디커세이션,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90%가 그 엑선, 신경 섬유의 90%가 디커세이션 하고 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레터럴 코티코스파이널 트랙, 가측.
피질 척수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파이널 코드에까지 쭉 이제 말단까지 내려와서 말단의 벤트럴 혼을 빠져나오고 알파 모터 뉴런 혹은 감마 모터 뉴런을 통해서 스켈레톤 머슬을 이너베이션, 신경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는 입시레터럴리 동측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통과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와가지고 스파이널 코드의 마지막 부위에서 크로스 섹션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벤트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배측 혹은 뭐 복측 피질 척수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약 10%죠. 이게 피라미드에서 크로스 디커세이션 하든 아니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크로스 하든 모든 피질 척수로는 다 디커세이션 반대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뇌가 손상을 받게 되면 왼쪽 운동신경 근육의 수축에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오른쪽에 피질 척수로의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나중에 왼쪽에 어떠한 그 골격근의 운동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반대측에 어떤 그 기능 부전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보게 되면 피질 척수로가 위에서 나와서 코텍스에서 나와서 디엔세팔론을 지나서 요거는 이제 미드브레인 톤즈를 지나서 어디에요? 그 메둘라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지나죠. 그리고 디커세이션 혹은 입시레터럴리 해서 가는 것이 이제 그 피질 척수로예요. 그래서 어떤 의도된 운동, 세련된 운동에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코티코 벌버 트랙이죠. 그래서 피질 연수로죠. 그래서 이제 피질 연수로는 얘네들이 어디를 오게 되면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와서 여기 보게 되면 스파이널 코드를 나와서 벌바 그 어느 부위에요? 메듈라를 지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디에요? 그 페이셜 러브 제7 뇌신경인 그 안면신경을 통해서 시냅스를 이뤄서 이 안면신경이 여기 보게 되면 일부는 어퍼 위쪽 안면 얼굴 운동, 그리고 로우어 페이스 일부는 제7 뇌신경을 통해서 코나 아니면 밑에 쪽, 그래서 어퍼 하프 오브 더 페이셜 뉴클레어스는 어퍼 페이스 얼굴의 위쪽의 운동을 지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반은 밑에 쪽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티코 벌버 스파이널 트랙도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되죠. 크로스, 코티코 벌버 이너베이션 크로스에서 반대측 편의 어떠한 그 안면신경의 어떤 마비라든지, 그래서 오른쪽 코텍스를 손상을 받게 되면 왼쪽 안면이 마비가 되고, 왼쪽 셀레브럴 코텍스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 코티코 벌버 코티코 벌버 트랙을 통해서 오른쪽에 어떤 안면 신경의 안면 마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코티코 벌버 트랙도 그 제7 뇌신경을 통해서 어디에 얼굴 헤드 부위의 근육에 어떤 의도된 운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것이 코티코 벌버 트랙이에요. 이렇게 두 개, 피질 척수로와 피질 연수로가 해부학적으로 혹은 기능학적으로 추체에 속하는데 제3의 또 다른 그 척수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티코 폰틴 셀러벨라 트랙이죠. 그래서 이 코티코 폰틴 셀러벨라 트랙은 해부학적으로는 추체계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추체계의 역할을 하는 제3의 그 추체계가 그 코티코 폰틴 셀러벨라 트랙입니다. 왜 해부학적으로 그 추체계가 아니냐면 폰즈가 어디에 있어요? 보게 되면 미드브레인이 위에 있고, 그리고 폰즈가 있고, 밑에가 메듈라가 있어요. 근데 얘는 코텍스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를 통해서 폰즈를 경유해서 셀러벨룸
손해까지 가는 거예요. 손해 어느 부위에 가느냐면 손해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 부위를 우리가 척수 손해라고 얘기하고 요 가측 레터럴 파트를 우리가 셀레벨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뇌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코텍스에서 시작해서 폰즈를 지나서 이 대뇌 손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폰즈를 경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라미드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는 피라미달 시스템은 아니지만 손해에 어떤 이 대뇌로부터 손해에 정보를 보내주고 손해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의도된 운동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동한 그 정보 사이의 어떤 차이를 손해가 다시 어디로 그 대뇌 피질까지 가서 대뇌 운동을 어떤 조절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추체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의도된 운동과 실제로 이동된 운동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적절하게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티코폰틴 셀러벨라 트릭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셀레브럴 코텍스에서 와서 폰즈를 경유를 해서 어디로? 이 셀러벨럼의 양단 셀러벨럼에 가서 다시 그 정보를 셀라무스 시상을 경유해서 셀레브럴 코텍스의 어떤 그 신경 정보를 이페런트 너브를 그러니까 셀러벨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페런트 너브죠. 그래서 폰즈를 경유해서 대뇌로 갔다. 다시 대뇌에서 셀라무스를 경유해서 셀레브럴 코텍스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기능적으로는 추체계에 속하지만 해부학적으로는 연수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체계로 분류하지 않는 제3의 그 패스웨이 신경로가 코티코폰틴 셀러벨라 트랙입니다. 추체계가 이렇게 그 피질, 그 셀레브럴 코텍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추체계에서 셀레브럴 코텍스 시작하는 그 신경의 기시 부위는 셀레브럴 코텍스의 어떤 특별한 그 리전, 부위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뇌 피질 같은 경우 6개의 그러한 그 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즉 5번째 층을 우리가 인터널 피라미달 레이어 혹은 배츠셀 레이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그 셀 레이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셀레브럴 코텍스를 3개의 엽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그 고랑과 이랑, 즉 썰커스와 자이러스, 고랑은 이제 이렇게 들어간 부위, 이렇게 위로 볼록 튀어나온 부를 우리가 자이러스, 이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심 부위에 이제 센트럴 썰커스, 즉 중심 고랑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위를 우리가 프론털 코텍스, 그리고 뒤쪽 부위를 우리가 퍼라이어털 코텍스, 두정엽, 그리고 뒤쪽을 우리가 옥시피털 코텍스, 후두엽, 그리고 옆쪽을 템포럴 코텍스, 측두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의 엽 중에 그 전두엽과 두정엽을 경계를 짓고 있는 센트럴 서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 부위는 주로 이제 모터 코텍스, 운동 피질이에요. 그리고 뒤쪽은 일반적으로 센서리 코텍스, 그 감각 피질이죠. 그래서 이 센트럴 서커스 앞을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라고 그러는데 그 부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터 코텍스. 그래서 이 부위 혹은 뒤를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위가 센서리 코텍스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프라이머리 센서리 코텍스 혹은 퍼라이어털 센서리 코텍스, 즉 전두엽, 요건 이제 두정엽이니까 두정엽 감각 피질이죠. 그래서 이 두 부위, 그리고 요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 앞에 가운데 부위를 뭐라고 얘기하면 메디얼 프리모터 코텍스라고 그래요. 그것을 혹은 다른 말로 서플리멘터리 모터 코텍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위나 혹은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 앞쪽에 레터럴 바깥쪽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lateral premotor cortex 혹은 premotor cortex라고 그래. 그래서 이 네 부위 primary motor cortex 혹은 premotor cortex 혹은 supplementary motor cortex 혹은 parietal sensory cortex 즉 요 네 부위의 다섯 번째 층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중심 부위, 요 중심 부위를 크로스 섹션 하게 되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 우리 그 사지에 있는 그러한 그 체성 감각을 담당하는 어떤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제 크로스 섹션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템포럴 롭 근처 쪽은 혀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고 턱, 그리고 입술, 그리고 안면, 그리고 눈꺼풀이나 눈알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중심 부위로부터 약간 레터럴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엄지손가락이나 아니면 손 전반적인 손, 그리고 엘보우, 여기 관절, 그리고 니, 무릎, 앵클, 토, 발가락.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디얼 파트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운동을 담당하는 체성 감각을 담당하는 지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터 코텍스의 운동을 담당하는 지도를 우리가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어떤 특별한 레디오그래픽 이미징이에요. 특별한 그런 그 방사선 사진, 우리가 엑스레이 이미지라고 얘기하죠. 혹은 뭐 리트겐 사진, 방사선 영상학을 통해서 그 위치를 이제 추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리트로그레이드 엑서널 디제너레이션. 왜냐면 신경 축삭을 자르게 되면 신경 축삭이 이제 디제너레이션, 이제 그 변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셀 바디가 위쪽에 있고 엑손이 있고 엑손 터미널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피라미드, 메듈라의 피라미드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자르게 되면, 커팅하게 되면, 섹션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엑손을 따라서 변성돼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밑에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리트로그레이드라고 하고, 뒤쪽 역행성, 그리고 이쪽에 손상을 받게 되면 밑에 쪽으로 어떤 바디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엔테로그레이드, 순행성 엑서널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그 피라미드 쪽에서 카팅을 하게 되니까 어느 특정한 부위로 가서 이게 뇌의 어떠한 부위에 그 변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거는 요 엑손이 어디에서 이 턱에서 오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요게 턱 쪽에 약간 레터럴 쪽에 가서 변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요 코텍스의 요 바깥쪽이 어떤 턱 부위에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맵을 그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전기적인 자극, 셀레브럴 코텍스를 전기적인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숭이의 스컬을 열고 나서 어떤 특정 부위, 요 아까 봤던 그런 센트럴 서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위를 어떤 전기적으로 찌릿찌릿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원숭이가 손가락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위를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니까 발을 퍽 찬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그 맵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셀레브럴 코텍스의 특별한 부위를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체성 감각을 담당하는 지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추측에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맵도 그릴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라미달 시스템은 다 크로스 섹션을 하게 됐죠. 그게 피라미드에서 크로스를 하던, 아니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크로스를 하던지 간에, 혹은 피질 연수로 코티코 벌버 트랙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면 신경을 통해서 안면 부위를 이제 신경을 운동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라미달 시스템에 의한 어느 세레브럴 코텍스가 손상을 받게 되면 헤미페러시스, 편측 부전마비 혹은 반신마비가 이루어지게 돼요. 만약에 왼쪽에 어떤 코티코 벌바 트랙이 손상을 받게 되면 오른쪽에 안면이 마비가 되겠죠.
오른쪽에 어떤 셀레브럴 코텍스가 손상을 받게 되면 왼쪽에 앞면이 마비되고, 혹은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왼쪽이 마비게 되면 오른쪽 발 쪽에, 그죠? 이렇게 어떤 반대쪽에 운동에 어떠한 그런 그 마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헤미페러시스, 반신마비 혹은 편측 부전마비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안면이나 입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뇌졸중에 의한 어떤 후유증으로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주체 외록에는 그 신경로가 주요한 그 세 개의 그런 그 신경로로 이루어졌고, 그 기점은 그 브레인스템, 그 뇌간에서 시작합니다. 즉, 미드브레인, 폰즈, 메둘라로 이루어진 브레인스템에 시작해서, 그리고 그 로어 모터 뉴런, 스파이널 로어 모터 뉴런까지 신경 지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앞에서 브레인의 발생에 있어서 그 먼저 이제 가장 그 나중에 생긴 것이 셀레브럴 코텍스, 즉 텔렌세팔론이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스파이널 코드라고 썼죠. 그리고 이런 뿐만 아니라 스파이널 코드, 브레인스템, 디엔세팔론, 텔렌세팔론, 셀레브럴 코텍스가 있는데, 각각의 리전마다 운동의 조절에 있어서 어떤 등급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피라미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셀레브럴 코텍스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를, 메듈라를 지나서 스파이널 코드를 들어와서 하위 운동신경을 지배하는데, 상당히 세련되고 학습에 의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세밀한 운동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왜냐하면 셀레브럴 코텍스에서 운동 그 신경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에 비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브레인스템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좀 이 브레인스템에 시작한다는 얘기는 미드브레인, 폰즈, 메둘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운동의 등급에 있어서도 비교 단순한 운동, 그리고 인볼런터리, 불수의적인 운동, 그리고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운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신경이 시작하는 부위도 이 코텍스가 아니라 브레인스템에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개의 신경로는,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은 브레인스템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로어 모터 뉴런은 그 스파이널, 그 척수에까지 내려와서 그 하위 운동신경을 이제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신경로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 텍토 스파이널 트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체 외계도 시작하는 부위와 종지하는 부위, 레티큘러 포메이션과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시작하는 거고,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은 베스티뷸라 뉴클레아이로부터 스파이널 코드까지, 텍텀, 천개, 시계, 미드브레인은 천개 시계로부터 스파이널 코드까지, 아니면 뭐 브레인 쪽, 이렇게 기시부터 종지까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세 개의 그러한 그 주체 외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망상체 척수로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을 보게 되면, 먼저 기시 부위는 브레인스템 위쪽부터 미드브레인, 폰즈, 메듈라에 존재하는 레티큘러 포메이션, 망상체 혹은 뭐 망향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뭐냐?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이 그 브레인스템의 센트럴 파트, 중심 부위에 있다고 그래요. 중심 부위에 있는 그러한 그 신경 핵들의 신경 축삭의 모임들인데, 얘네들은 그 브레인스템의 코어, 중심 부위에 흩어져 있고, 어떠한 그런 그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 신경론을 지나가는 신경들의 주된 기능은 슬리핑, 어떠한 그 취침을 한다든지, 워킹, 뭐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유리네이션, 뭐 배뇨, 혹은 디페케이션, 그 배분, 음, 그리고 혹은 섹슈얼 액티비티, 어떤 성적인 활동, 이러한 것과 관련 있는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요 망상 지나가는 그런 많은 신경들의 묶음 다발이 어떤 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망상체,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형성하는, 그래서 이 브레인스템에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 우리 사지 말단에 있는 스파이널 코드까지 쭉 내려와서 감마 모터 뉴런, 즉 인트라퓨절 머슬 파이버, 방추속 근섬유의 스켈레털 머슬, 골격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얘네들은
그 스파이널 코드를 내려올 때 입시레터럴리 동측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은 오른쪽에 있는 사지 말단에서 그 근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측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익스트라피누랄 시스템을 통해서는 어떤 자세 상태의 근육의 어떤 긴장 정도,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에 비교적 가까이 있는 프록시멀, 그리고 중력에 반하는 그러한 근육들, 익스텐서 머슬, 어떤 그 신근, 표짐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근육의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면서 어떤 자세, 무의식적인 아니면 불수의적인 자세를 조절하는 그러한 그 신경로가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두 번째는 그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이죠. 마찬가지로 이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은 어디에서 베스티뷸러 뉴클레아이라는 부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스티뷸러 뉴클레이 요거는 뭐예요? 전정핵이죠. 주로 이 평형 감각과 관련이 있는 어떤 청각과 관련이 있는 그 신경핵이죠. 그래서 얘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메둘라나 폰즈, 그래서 이제 이쪽이 메둘라, 위쪽이 폰즈잖아요. 폰즈 쪽. 그래서 메둘라나 폰즈에서는 어떤 그 슈퍼리어 위쪽, 그리고 메둘라에서는 메디얼 파트나 레터럴 파트나 인페리어 그 밑에 쪽이나 아니면 가운데 쪽, 중심 쪽, 그리고 약간 바깥쪽 이런 쪽에 퍼져 있는 그러한 그 평형 감각과 관련 있는 신경 세포들의 그러한 그 차이의 모임, 그 컬렉션, 집합체를 우리가 뉴클레아, 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뇌실의 그 플로어, 그 바닥 쪽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뇌실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쪽 밑에 쪽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모든 스파이널 코드의 알파 모터 뉴런, 익스트라 퓨전 머슬 파이버를 신경 지배하고 있는 알파 모터 뉴런.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도 입시레터럴리 동측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에 반하는 그런 그 자세의 근육의 긴장 상태를 그 유지해주는 그러한 그 근육들이죠. 그러한 신경들이죠. 다음 세 번째는 텍토 스파이널 트랙, 브레인스템. 이 텍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미드브레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주로 시각과 관련 있는 신경, 시각신경 있잖아요. 제2뇌신경, 그죠? 그리고 비주얼 리플렉스, 시각 반사. 그러한 그 시각과 관련 있는 신경세포들의 집합체들이 텍텀을 이루고 있어요. 보게 되면 여기 텍텀이죠. 미드브레인. 요 부위가 미드브레인, 요 부위가 폰즈, 요 부위가 메둘라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밑에 쪽 요게 제4뇌실에 있는데 제4뇌실 앞쪽이면서 배측에 뒤쪽에 텍텀이라는 시각과 관련 있는 그러한 그 신경 세포 핵의 모임 그 집합체가 텍텀이죠. 그래서 그 부위에서 비주얼 텍텀 시계 혹은 천계 미드브레인 있는 부위에서 시작해서 주로 이제 서비컬 이 목 부위에 있는 척수의 스파이널 코드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헤드 그 머리 부위의 어떤 운동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텍토 스파이널 트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간에 크로스, 컨트라 레터럴리 어떤 반대측으로 신경이 프로젝션 그 이동을 해서 어떤 머리 혹은 그 앞발 쪽 어떤 비주얼이나 오디터리 자극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아니면 청각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그 헤드 부위, 머리 부위나 아니면 전지 부위의 반사적인 운동.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소리가 나게 되면 반사적으로 머리를 혹은 뭐 앞발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왼쪽에서 어떤 정보가 왼쪽을 본다든지 어떤 그러한 반사적인 헤드나 안면이나 혹은 전지의 운동을 지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특징적으로 다른 앞에 두 개와 달리 컨트롤 레터럴리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유래된 텍토스파이널 트랙은 왼쪽에 헤드나 왼쪽에 푸어리브 전지 앞발 쪽에 있는 신경
근육을 지배해서 그쪽에 운동을 지배하고, 왼쪽은 오른쪽, 오른쪽은 왼쪽,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그 근육의 운동을 지배하는 것이 텍토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이렇게 그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레티큘라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 텍토 스파이널 트랙 세 개의 그러한 그 신경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